네, 반갑습니다. 자, 엔비인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편입했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종목명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은 뭐 리뷰 도와드리기 전에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약간의 좀 번외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요즘에 제가 생쇼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 일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딱 한 종목을 찝어드렸던 네오셈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50%에 가까운 급등세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방금 전에 노광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박스권 돌파, 이 빡돌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도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쪽으로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요즘에 이제 좋은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방송을 출연하러 이제 스튜디오에 왔었는데 지나가는 분, 외국 할아버지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엔비엔골드 새로운 외국 분이 런칭을 하시나 보다. 요런 생각을 해서 저분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짐 로저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기운이 요즘에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에 세계 3대 매니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좋은 기운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주식을 저는 항상 재밌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는 저는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오셈도 그렇고요. 제주반도체도 그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랬고요. 대부분 다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았을 때 조용할 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할 때 수익을 좀 걷어들이는 그 전략이 저는 제가 그동안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뭐 VIP 회원님들 15개월치 매매 내역을 다 공개를 했던 부분들도 결국에 그런 매매를 지속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수많은 뭐 악재성 이슈, 뭐 호재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스타일을 추구를 할 거고 생쇼에서도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편입을 할 테니까요. 많은 뭐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빨리 도와드릴게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22%, 23%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 밤입니다. 이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CPI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스무스하게 지나갔지만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뭐 점도표, 실업률,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뭐 양도세 관련된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 검토한 적이 또 없다.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우선 이 비중 자체를 과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떤 특정 불확실성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수익을 우선은 챙겨두시고 일부라도 챙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결과를 해석을 하고 추가적인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라면은 우선 지금은 일부 비중 뭐 절반 이상 정도는 수익을 챙겨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더 볼지 아니면 조금은 나머지 비중도 정리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이나 생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신성이엔지입니다. 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클린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드라이룸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한비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비중은 수익을 좀 챙겨뒀지만 나머지 비중은 이 종목은 조금은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요거는 한 2,000목표가에 2,250원 정도 계속해서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리뷰할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아요. 뭐 DNF 이 종목도 오늘 거의 3%에 가까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전에 이제 세론 뉴스다 해가지고 장대 연봉이 달렸다가 이 솔브레인이 이제 지분을 뭐 이렇게 인수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그리고 이 하프늄에 대한 부분들이 뭐 AD 증착 공정 쪽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쓰일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만 지금 이 하프늄에 대한 소재를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재 이원화에 대한 부분들, 공급 이원화에 대한 부분들로 또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21선 이탈 없이 또 볼린저 밴드 어느 정도 좀 수렴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돌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을 할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 제가 세계 3대 매니저로 가려면은 또 오늘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사실 생소하신 종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14,400원이고요. 종목명은 한양 디지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우선은 차트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특징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졌다가 나름대로 유의미한 기술적 저항대를 돌파한 종목들 그리고 거래가 붙으면서 돌파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S&T 기업이라고 이 표면 실장 기술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시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직전 고점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도 지금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해서 400%입니다. 그러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뭐 계속해서 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서의 진입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통 뭐 차트를 보고 매매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차트를 보고 무조건 차트만 의지하지는 않고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전방 산업 그리고 키워드 지금 시장에서 이 키워드가 과연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그 민감도를 한번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쪽 워낙 지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90% 이상, 거의 97%에 가까운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 구조는 이제 메모리 모듈 쪽이 상대적으로 훨씬 큽니다. 이 82% 그리고 SSD 쪽도 15%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용 메모리 모듈 및 그리고 서버용 SS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MT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SMT는 그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PC용 메모리 쪽 모듈 쪽에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서버용 모듈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평균 이 ASP 판매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단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첨단 패키징 쪽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기존에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패키징 쪽 관련해서 이제 외주화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외주화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한양 디지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외주화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이 3공장 이 증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완공 예정인 3공장은 이제 SSD 쪽으로 전용 공장, 실적 성장에 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DDR5 전환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전력 반도체나 아니면 뭐 RF, 이 PMIC 전력 반도체, 인덕터 이런 수동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SMT 기업 표면 실장 기술에 대한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종목이 투자 포인트는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외주화 수요 대응 공장 증설했다. 자, 수혜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기업들 투자 그냥 쉽게 안 하거든요. 아니면 가뜩이나 지금과 같이 자금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는 금리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확실하다거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쪽에 대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좀 나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양 디지텍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 또는 이 약간 삼각 수렴 패턴 정도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전환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차트 좌측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한번 시세가 붙으면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일요일에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 한번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저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 않았던 길을 뚫으려면은 비포장 도로거든요. 더 많은 매수세가 더 필요하고 사람들의 자극,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더 큰 호재성 이슈가 필요하겠는데 한번 갔던 종목들은 거기까지 가기엔 그래도 나름대로 비포장 도로보다는 어느 정도 아스팔트가 깔린 좀 깨끗한 도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이제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명 이제 후발주들 반도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뭐 선발주라 그래야 되나요? 한미 반도체 또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미리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또 앞전 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은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연초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대주주 여건,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정도까지는 그런 기존에 많이 올랐던 이런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은 연말까지는 좀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밑에 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한 내년 정도 하지만 아무튼 미국의 FOMC 그 회의에서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시장의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 이번에 점도표가 예를 들어서 뭐 전망치가 시장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아진다거나 중간값이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뭐 연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잡아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우선은 제가 또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5,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